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안양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시민 1명과 공사 관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일대의 전력 공급과 방송, 통신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대형 천공기가 쓰러져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천공기는 공사장 펜스를 부수고 바로 옆 도로를 가로질러 널브러졌습니다. 때마침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70세 여성이 넘어진 펜스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벼락대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우리 사무실까지 쳐들어왔어요. 뒤에 보니까 크레인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대퇴부, 그러니까 허벅지에 여기에 판넬로 맞춰서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해가지고 일단 119에서 이제 그 사모님을 모셔갔어요. 쓰러진 천공기 주변에서 119 구조대와 공사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천공기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갇힌 49살 박모 씨를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박모 씨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안양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29일 오전 8시 30분쯤. 이 사고로 2명이 다치고 이 일대에 전력 공급과 방송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공사 현장에 이런 모든 분들이 안전의식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끔 제가 교육과 그리고 지도를 강화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같은 공사 현장에서는 인도 굴착 작업을 하다가 통신선을 훼손시켜 안양동과 박달동, 석수동 일대에 방송통신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2번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보험을 권유하면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금보험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보험 설계사가 구속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9억 원이 넘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연금보험에 가입한 박모 씨. 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 설계사 A 씨가 2년치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선납한 금액만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요. 보험 설계사 A 씨가 이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 A 씨는 2년 전 이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인들을 상대로 연금보험 가입을 제안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24개월치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한 뒤 25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원금과 최대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규 가입자의 선납금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계약 성사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이제 고객들 이름으로 들었는데 그 돈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한테 이런 상품이 있다 해서 24개월분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돌려막기를 한 거죠. A씨는 이런 식의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모두 11명으로부터 9억 9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평소 설계사와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들이 보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워낙에 그 전에 편하고 원장하고 교회에 다니시고 뭐 반주하시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보험 설계사가 직접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이 돈을 어느 정도의 10회차를 선납을 할 수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런 걸 요구할 때 그럴 때는 본인이 직접 그냥 통장에서 출금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좋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직원한테 한 번 더 확실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피의자 A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부동산 사기에 이어 보험 사기까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안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관장들의 연봉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의료원이 첫 대상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의 임금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는 산하기관 대표이사 등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않도록 도지사가 해당 기관들에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볼 때 일당 46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1,200만 원과 1억 4,6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최고임금을 먼저 좀 제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 이게 처음에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착이 되면 나중에는 큰 문제 없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기의료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월에 연봉 재계약을 앞두고 있고 경기의료원장이 수원의료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 1억 8천만 원으로 권고 기준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료수당 등 의사들의 특수한 직무와 관련한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관건입니다. 이 밖에 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도 기관장의 기존 임금이 조례 권고 기준보다 높아서 25개 대상 기관 중 3곳의 기관장 연봉이 조례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 정도로 대부분 기준 이내에 있지만 경기연구원과 일자리재단, 문화의 전당은 조례가 제한하는 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정의당의 이혜원 의원은 성과급을 임금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 취지에 맞게 책정해야 하고 도의회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반드시 지적하고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저는 강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최고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부산시가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조례와 서울시 조례안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6배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7배인 경기도보다 2천만 원 정도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평택 소사벌과 배미 상업지구 상인들이 불법 주차 단속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단속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자 평택시에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평택시는 형평성 문제로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H가 조성한 평택 소사벌 상업지구. 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 차량이 눈에 띕니다. 수많은 CCTV가 연실 돌아가며 불법 주차 행위를 단속합니다. 평택시청 앞 배미 상업지구도 도로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이곳도 주차 단속을 피할 순 없습니다. 불법 주차가 심한 이유는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소사벌 지구에는 공영 주차장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배미 지구의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지만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불법 주차 단속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부터 주차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주차 문제를 상인과 상업지구를 찾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차 공간에 협소해서 외부 인구 주차도 유입이 꺼리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도시계획과 상인들의 이전 노력과 시의 무관심 속에 계속 배미지구가 침체돼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한 차량에만 2-3건의 주차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 경우도 있다며 평택시의 주차 단속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상인회는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는 시간제 단속이나 영업시간의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도를 저희는 상업지구다 보니까 오전은 시간이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전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시가량에 우리 퇴근 시간에서 그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만 유예를 해주시고 하면 좀 상업지구가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침 방안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하지만 평택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다른 상업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속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차 단속 유예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행위고요. 거기에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만 좀 유예해달라 해서 그거는 제가 유예해주고 있어요. 전체를 유예해준다고 답은 한 적이 없어요. 영업이 안 된다며 주차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소사불과 배미지구 상인들, 그리고 유예는 없다고 딱 자르고 있는 평택시. 공영주차장 개발 등 장기 대책은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주차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 지역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경기도 의회가 지난 7월 초에 개정한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향상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성평등 조례 등이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성평등을 강압하는 조례라며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연합은 8월까지 도의회가 해당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조례 발의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쪼개기 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토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와 기흥구는 17.5도, 처인구는 20도로 변경되며 표고 기준 신설은 개발 행위 추이를 살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장 관리 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수원시가 국립생태원과 함께 수원 청개구리 복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수원에선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빛을 띤 개구리가 풀숲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다른 개구리보다 몸집이 작고 더 높은 소리를 내는 종. 1978년 수원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 붙은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그 수가 점점 줄어 지난 2012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을 거쳐 인공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수원 청개구리 복원을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수원 청개구리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수원시와 국립생태원이 수원 청개구리 복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청개구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는 겁니다. 동물이란 것은 거기에 대한 행동 습성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식지 특성을 살린 서식지 복원이 우선이 되고 동물들의 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뒷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그 명칭에 걸맞게 수원 청개구리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생태도시를 꾸려간다는 포부입니다. 서식처 복원 노력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우리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립생태원과 수원시는 내년부터 보건서식지에서 외래종 등 포식자를 없애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수원 청개구리 복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멸종위기 2급 동식물이 살고 있는 안성의 오래된 습지가 산업단지 도로로 인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보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잎에 뾰족한 돌기가 있는 연이 가시연입니다. 가시연은 자연 번식이 어렵고 오래된 습지가 아니면 생존 확률도 높지 않아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에선 가시연을 볼 수 있었지만 안성시가 안성 맞춤랜드 연못으로 씨앗을 이전시키면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곳에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도로가 계획돼 있어 시가 가시연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오랫동안 가시연을 관찰하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가시연이 있던 이곳 연화지를 보존해달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요한 물줄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그 분출되는 주요한 장소가 이제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가 미치지 않겠느냐, 그 흉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생태 합습장으로도 좋은 곳을 산업단지 개발로 자연 훼손과 함께 지역도 망쳐놓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빗방죽을 살려서 우리 서원면 둘레길과 같이 연결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저희는 이렇게 가시연뿐만 아니라 대모 잠자리 등 멸종위기 2급 동식물 2종류가 발견된 곳인데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가시연도 보존하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연화지도 살리고 공단도 들어설 수 있게끔. 안성시는 한강유역청과 함께 가시연 보존을 위해 씨앗 이전 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환경영향 재평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내 놀이시설이 인기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VR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곳이 군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스크린을 향해 공을 던지자 볼링핀이 우르르 넘어집니다. 화면 속 구호에 맞춰 레일에 서니 공 던짐이 자연스레 신중해집니다. 진짜 저 볼링핀 써지는 것 같고 진짜 볼링장 같이 실감 나요. 재밌었어요. 군포 정보교육센터가 오전부터 체험객들로 북적입니다. 기존 센터 방문객은 주로 40, 50대.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군포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춘 정보교육센터를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많이 시대가 격변하고 있고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그런 최첨단의 신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서 시민들이 만약에 이용하시면 많이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안경 하나로 역동적인 놀이기구 체험이 가능한 VR 체험기기. 군포 시내엔 VR 체험장이 단 한 곳도 없다 보니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가보고 싶었는데 좀 비싸서 못 갔던 그런 것도 있는데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거든요. 사실 좋았어요. 저는. 군포 정보교육센터에 마련된 VR 체험장과 스포츠 시뮬레이션, 로봇 코딩 교실은 8월 23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제작이 가능한 1인 미디어실과 영상 편집실, 3D 프린터실이 마련돼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군포시는 로봇과 드론 코딩 교육, 그리고 유튜버 초청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평택농악 등 평택 지역의 무형 문화재를 보존 전승하는 전수교육관이 건립됩니다. 평택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오는 10월쯤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수교육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실내 공연장과 연습실, 작업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평택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평택농악과 평택민요, 서각장, 양태장, 지화장, 자수장의 6가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전수교육관은 1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심을 떠나 자연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들뜬 기분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중 벌에 쏘였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부에 침이 박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빠져나오지만 벌의 침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침에서 독이 계속 나올 수 있으므로 손톱이나 납작하고 얇은 물건으로 피부를 긁어 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침을 제거했다면 벌에 쏘인 곳을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후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빠르게 응급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독사에 물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린 사람을 일단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움직이거나 흥분하게 되면 독이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처의 상부인 심장 가까운 부위에 지혈대나 넥타이, 줄 등으로 단단히 감아 혈액순환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이때 물린 부위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물린 자리는 비눗물로 씻어준 뒤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입으로 독을 빨아내기보다 환자를 안정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고 전문의는 조언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찾는 즐거운 피서. 떠나기 전 미리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서 즐겁고 안전한 피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